1230 우리 방송 시사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최고의 재료와 전통적인 양조 방식으로 저온 숙성시킨 해창 막걸리, 젊어지는 얼굴, 젊어지는 피부, 강력한 보습, 셀리온 화장품, 최고를 향한 열정, 정의를 향한 열정으로 36년을 한결같이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한 제임스옹 변호사 그룹 공동 제공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주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지 이제 6개월이 됩니다. 2025년도 상반기가 한마디로 거침없는 관세 드라이브로 요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관세 수입을 가지고 국민 배당을 말하고 있습니다. 관세 수입으로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돌려주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지 정책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세금 정책 혹은 정치적인 무기일까요? 오늘은 관세 배당이라는 다소 상생소하지만 지금 미국에서 현실로 떠오르고 있는 이 전략의 본질을 여러분들과 함께 짚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에어포스 원 탑승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배분하거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실제로 수치를 보면 놀랍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관세 수입이 1,520억 달러입니다. 작년에 같은 기간에 비해서 거의 2배가 되고 있습니다. 연간 기준에 단순 추정하게 되면 지금부터 계속 거치게 된다면 올해의 관세 수입은 2,6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관세, 그러다 보니 이제 돈 되는 정책이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기의 모습이 시작이 되게 됐고, 그것이 바로 관세라는 것이고, 숫자부터 또 확인을 해봤을 때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의 관세 수입을 거둬들인 부분들, 이런 속도라면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1,520억 달러, 그리고 이것을 단순 계산으로 봤을 때 올해 연말까지 관세 수입만 2,600억 달러라면 2,600억 달러라는 게 미국 전체 국방 예산의 3분의 1 수준이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2020년에 팬데믹 당시에 미국 전 국민에게 나눠주었던 경기 부양수표 총액과 비슷한 수준이 되는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관세가 특별한 법 개정이나 의회 예산 승인 없이 행정부의 결정만으로도 계속 거둘 수 있는 수입이 되고, 세금처럼 복잡하지도 않고 증세 논란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돈을 국민에게 나눠주면 된다라는 것이고, 실제 공화당 상원의원인 조시 홀리 의원이 실제로 관세 환급 수표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국민 1인당 600달러를 지급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관세, 이 돈에 누가 내고 있는 것인지 우리 한번 그 이면을 좀 샅샅이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도 이것을 중국이 낸다, 외국이 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그 반대라고 얘기를 하죠. 예일대 예산연구소의 분석에 의하면 관세는 단기적으로는 하위 10% 소득자의 가처분 소득을 3% 이상 감소시키고, 반면에 상위 10%는 1% 미만의 영향을 받아서 제일 직격탄을 맞는 것은 하위 10%의 소득자들이 제일 직격탄을 맞는다는 것이죠. 즉 물가가 오르면서 가장 먼저 고통을 받고 제일 최전선에 있게 되는 층들은 소득이 낮은 가구, 또 노동계층, 싱글맘 가정, 고정소득의 생활자들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아틀란타 연준에 따르면 2022년 7.5%까지 치솟았었던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상승률이 지금 3.7%로 급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고소득층의 임금 상승률은 오히려 더 안정적이라는 거. 이 말은 곧 관세가 역진적인 세금처럼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고, 서민의 지갑을 얇게 만들고 그 돈이 국가 재정으로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배당론이라는 이야기를 들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화당 상원의원의 조시 홀리가 이미 법안까지 내놨고, 모든 미국 국민에게 1인당 600달러씩 관세 수입을 돌려주자, 이른바 관세 환급 수표가 됩니다. 단순한 포퓰리즘이 아니고 정책 설계의 변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감세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라고 하는 조세로서
걷게 됐던 이 돈을 저소득층에게 직접 배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보수 진영에서의 복지 실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다만 세금의 성격이 보이지 않도록 관세로 우회하는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이걸 비판을 하면서 있지만 철회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말합니다. 관세 수입은 정치적으로 중독성이 있다. 경제학자인 조아오 고메즈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같은 부채 상황에서 이 수입원을 포기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게다가 민주당은 공화당보다 복지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려는 정당입니다. 새로운 세금을 올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미 들어오고 있는 관세 수입이 있고 이게 아주 매력적인 재원이라는 것을 민주당도 안다는 것이죠. 즉 민주당도 관세라는 이 정치적인 유혹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뉴욕타임스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서 새로운 조세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 구조는 물가를 높이고 저소득층에게 더 큰 타격을 주고 동시에 막대한 정부 수입을 창출합니다. 그리고 그 수입을 다시 선별적인 복지로 되돌리면 국민의 다수가 이 구조를 거부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제 관세가 무역 도구가 아니고 국가 재정의 핵심 수단 그리고 미국 정치의 고정 장치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철학이 아니고 그가 시작한 구조가 민주당 정부도 그대로 쓸 수 있는 제도로 굳어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됩니다. 관세는 세금인가? 관세 배당은 복지인가? 이 모든 것은 통치 전략인가? 자, 답은 모두 그렇다로 우리가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관세를 통해서 정부의 부채를 줄이고 동시에 국민에게는 현금을 돌려주고 자신의 정책 정당성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구조를 뒤엎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관세는 이제 미국 정치를 지배하는 구조적인 변수가 된 셈입니다. 그 시작은 트럼프였고 그 끝은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관세 수입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종종 이런 말 하시죠. 물고기 잡는 재미도 있지만 물고기 잡는 손맛이 제일이지. 자, 요즘 워싱턴 정가에서는 그 말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맛 말고 관세맛 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관세로 거둬들인 돈을 국민에게 배당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해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더 이상 단순한 무역수단이 아니고 그것은 새로운 세금 구조이고 또 새로운 복지 설계가 되고 또 차기의 정부에게도 되돌리기 어려운 재정장치가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관세 배당은 단순한 현금 살포가 아니고 경제적인 고통을 전제하면서 그 고통을 보상하면서 지지를 얻는 매우 정교한 정치 기술로 자리를 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관세를 통해서 정부 부채 줄이며 동시에 국민에게 현금을 돌려주고 또 자신의 정책의 정당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작은 트럼프였지만 그 끝을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관세 배당 전략. 과연 복지일까 정치일까? 오늘 시사 포커스 시간이 되고 있었습니다. 시사 포커스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최고의 재료와 전통적인 양조 방식으로 저온 숙성시킨 해창 막걸리, 젊어지는 얼굴 젊어지는 피부 강력한 모습 셀리온 화장품, 최고를 향한 열정, 정의를 향한 열정으로 36년을 한결같이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한 제임스 홍 변호사 그룹 공동 제공이었습니다.